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늘 뭐 포푼 업로드 하고 있네, 오전에. 네. 그냥. 네. 우리 염동찬 연구원이 장인상을 당해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아마 다음 주에도 그 염동찬 매일 아침마다 보는 빨간 시장을 아마 못 보게 될 것 같은데, 또 없으니까 하여튼 요새 마음고생도 많았는데 하여튼 또 사장님분이 좋은 고생하셨겠죠 뭐. 그리고 방송 안 올라와도 그냥 뭐 알고들 계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도 가야 되니까 오늘보다는 더 내일 가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폭풍 업로드 많이 해요. 요즘 주중에 하여튼 어느 날은 막 못 해버리고 이런 것도 있고, 또 주말 피도 너무 피곤한 게 저희가 이제 이리온 브로커라는 이름을 좀 어감이 안 좋아서 바꿀까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브로커는 어감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리온 뭐 좀 자연스럽게 바꾸시는 게 좋을 것 이리온 같아요. 네. 이리온 플래너, 이리온 컨설턴트 뭐 이런 게 나아. 브로커하면 이런 게 네, 사실 딱딱해요. 정확히 네. 업무는 사실 브로커 업무인데, 일단 그것도 고민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방송을 이제 우리 연불리가 일단 열심히 해주고 있고, 또 우리 빠른 브로커, 젊은 브로커분들이 열심히 매일 생방송을 할 수 있겠어. 당신 생방송으로 이렇게 질문 들어오면 답변하고. 난 정말 대단하다 봐요. 네. 우리 최근에 또 우리 어제 했던 누구지? 그 디지털 팀에 내가 같이 조용히 듣고서 들어와서 봤는데, 야, 그 준비 많이 해서 하더라고. 그러니까 궁금하고 이런 거를 같이 얘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 컨설턴트나 브로커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 거고, 리서치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면 되냐면, 그냥 내가 뭐 이거 뭐 타이밍도 아니고 그냥 저희들이 고민한 것들을 보시면서 같이 그런 어떤 좀 이게 더 알아야 되는 더 높은 등급의 것이 아니라, 그냥 리서치 베이스 투자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추론해야 되는지를 계속 그쵸.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희는.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 실제적인 좀 상담 같은 거는 브로커나 우리 컨설팅 하는 분들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으로 하시면 좀 활용되지 않을까. 두 채널로 나눠서 보시는 것도 네. 좋죠. 네. 오늘 거는 또 왜냐면 어제 나왔는데, 삼성전자 우리가 저번에 이거 뭐 이게 우리가 10,000원대부터 계속 했지만 그래서 많이 올라서 잘했다가 아니라, 네. 야, 고생해서 이제 좀 올라왔네요. 네, 그렇죠. 제가 고생했지, 이거 연초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되게 계속 긍정적으로 얘기했었어요. 네, 제가 매달 정기 세미나를 하잖아요. 근데 매달 1,000원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딱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냥 어느 정도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갈 걸 내가 기비가 느낌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지인 천천히 중에 당신을 되게 좋아하면서 네. 당신 종목을 많이 샀다가 항상 당신 종목으로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이 하나 있거든. 내가 기다리지 못하시는 분들. 맨날 말이야. 네. 정훈 씨 거는 내가 사놓으면 형 이상하게 팔고 나면 또 그러는데, 걔가 사면자를 다 팔았거든. 12,000원대. 11,000 얼마에 샀다가 우린 진짜 안 되나 보다 하고 다 던졌더니 거짓말처럼 그때처럼 올라갔어. 네. 이 애청자기 때 듣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좀 진득하니 좀 해라 이런 거는 내가. 근데 삼성전자가 숫자가 점점 더 좋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원래 13,000 미만에서 이렇게 계속 모아가라는 의미였는데, 네. 이제 넘어왔지만 그건 네. 감안하셔야 되고,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삼성전자. 일단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봤던 거는, 일단 첫 번째는 밸류에이션이죠. 갖고 있는 순현금 대비 현재 각 시가총액이 더 낮으니까 저평가율이 가장 컸었던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자동차라든가 약간 하이엔드 부분에서 이제 일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좀 우위에 있다는 건 아니고, 일본 업체들이 거의 다 가져가던 것들을 한국 업체들한테 좀 배정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이 보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주 단순무식하게 성장은 하고 밸류에이션은 싸니까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작년 스토리예요. 작년부터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올해 상반기에 벌어진 일은 당연히 예측 못했습니다. 근데 얻어 걸려서 굉장히 좋아진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전해 콘덴서 업체인 삼형전자 그리고 삼화전기 둘 다 어저께 리포팅 했거든요. 근데 내용은 그냥 똑같아요. 둘 다 같이 보시면 되고요. 실적 방향도 같을 거예요. 뭐 중장기적으로도 좀 비슷하게 가지만 이번 같은 상황은 거의 똑같이 가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일단 전해 콘덴서, 이게 뭐냐면 뭐 모든 저희 눈에 보이는 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단기적으로 충방전 역할을 해가지고 전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고요, 직류 교류 전환 원활하게 해주는 겁니다. 수동 부품이에요. 그래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전액 콘덴서 같은 경우는 가전 쪽에 많이 들어가요. 저희 집에 있는 냉장고, TV, 뭐 청소기, 뭐 건조기 그런 데 많이 들어가는데 경쟁은 중국 업체들이랑 많이 해요. 그 국내는 삼성전자, 삼화전기 두 개가 있는데 중국 업체들이랑 경쟁을 가전 쪽에서 많이 하는데요. 중국의 상황이 지금 현재 너무 좋아요. 뭐냐면 중국에서 전액 콘덴서 만들어서 한국에다 굳이 갖다 팔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자기네 자국 내에서도 수급이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자기네 나라에서만 팔아도 잘 팔려요. 굳이 한국으로 보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분 전액 콘덴서의 일부분이 이제 쇼티지가 나고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한국에서도 수요가 좀 탄탄해지면서 이제 큐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그래서 좋았고요. 이게 2분기, 3분기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좋았던 이유랑 2분기, 3분기 실적이 좋을 이유랑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이유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좋은 거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고민되는 거는 그럼 이게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중국에서 다시 저가 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이 언제쯤 벌어질 거냐라고 보고 있는데 저도 모르죠, 솔직하게. 그런데 이건 있어요. 전체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가지고 쇼티지다. 그러면은 캐펙스가 들어가가지고 생산 수량을 늘려서 다시 수급 불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저희가 전통적인 교과서 방식으로 봤을 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전액 콘덴서라는 거는 너무 다각화된 제품, 다양화돼 있어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든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전체 쇼티지가 아니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 쇼티지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한 70%, 60에서 80% 사이였었어요. 현재도 90%는 당연히 안 되죠. 전체 가동률은. 그러다 보니까 생산 수량을 전체적으로 캐펙스 투자해서 늘린다. 이거는 사실 그 경제성의 논리에 좀 안 맞아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ROIC가 낮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투자 대비 안 좋아요. 캐펙스 늘려서 네. 지금에 대응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쵸. 사실은 그런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늘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기업이 의외로 많대.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호황인데 이게 네. 정말 이걸 일시적으로 보는 거더라고요. 네. 그럴 일시적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이라기보다 네. 그냥 굳이 늘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ROIC라는 개념 약간 생소하실 수 있는데 투자 대비 그치. 이제 리턴 온 인베스트 캐피탈인데 투자 대비 얼마나 돈을 버느냐인데 이게 높지 않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그 ROIC가 높은 데다 투자해야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ROIC가 현재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막 공격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진입장벽이에요. 저희 진입장벽 보시면 다 기술적인 것만 보시잖아요. 기술력이 높으니까 아무도 못 따라해 그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경제적인 진입장벽도 분명히 존재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IT 쪽들이 좋아지는 네. 것들, 예를 들어 반도체 같은 것들도 네. 투자가 캐펙스를 늘리는데 그럼 네.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만큼 수익은 기대가 안 되는 거지 가격은. 네, 뭐 그러니까 네. 이걸 아주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너무 상식적인 얘기인데 네. 이 얘기를 이제 내가 어제 연합 인포맥스인가 네. 어디 갔었어요. 저녁에 네. 집 근처에 가지고 갔었는데 이 얘기를 이제 하는데 이게 잘 공감을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 아주 심플한 얘기인데 이게 네.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좋다고 해서 이게 뭐 코스트가 올라가면서 들어가면 뭐 좀 그쵸. 그렇잖아. 그런 기업들 잘 발라내야 되는 상황 같아서. 뽑아내야죠.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 금액 이상을 벌어야 되는 건데 단기적으로 실적 좋아지는 건 투자만 많이 하면 좋아질 수 있어요. 감가상각 빼고 감가상각 빼고 좋아질 수 있는데 비용 때려놔야 되는데. 그렇죠. 비용이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아주 심플해요. 지금 되게 복잡하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전 쪽이 좀 좋아요. 중국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전액 콘덴서 업체들이. 이게 1분기 좋아졌던 이유, 2분기, 3분기도 굉장히 셀 거예요. 공식적으로 리포트를 냈으니까 말씀드리면 2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한 60% 정도 YY 그로스 나올 것 같아요. 3분기에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 완전 고성장하고 있는 거죠. 4분기는 뭐 그래도 YY 성장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면은. 이게 단시간에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현재 실적이 좋아진 이유예요. 요 시장을 딱 잡고 있으니까. 네. 그게 강점이죠. 다른 데처럼 이렇게 막 확장되는 것들은 또 그렇죠. 마진이 확 변해버리는데 그쵸. 얘네는 그들만의 리그. 그 차이를 좀 아셔야 가전은 왜 너희들 가전 좀 증가를 주춤할 거 하라고 말하지 않았냐는데 그렇게 돼도 기본에 이렇게 네. 유지될 때 계속 네. 마진 좋아지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그렇죠. 해당되더라고. 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중국과의 경쟁 강도인 로우엔드 가전 쪽에 대해서 좀 상황이 좋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실적이 1분기 좋았고 2, 3분기 좋은 이유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멀티플 리레이팅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뭐 좋아 실적 좋은 건 인정하지만 항상 저평가 있었고 과거에도 그쵸. 그리고 계속 지금도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PBR 지금도 0.6배예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0.6배예요. 네. 뭐 0.3배, 막 4배 그랬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그 멀티플 리레이팅이 될 요인이 뭔가라고 놓고 봤을 때 좀 엣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전액 콘덴서라고 전부 다 로우엔드만은 아니에요. 하이엔드. 마진율 10% 중반대 나오는 아이템들 있습니다. 그럼 딱 저희가 보기에 IT 좋아하시는 분들 느낌 오시겠지만 뭐 반도체? 뭐 그런 것들 좋아요. 가전보다 훨씬 더 마진율 좋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력이 거의 없었는데 올해부터 반도체 들어가요. 그리고 국내 다른 업체도 다 들어가요. 이게 국내 가장 큰 회사로 들어가는 거죠. 그치. 랜드 쪽. 네. 이게 뭐냐면 백스토리는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아마 정부 뉴스플로도 그렇게 나왔는데 국산화 시키자. 글로벌 그러니까. 이야기 수급 불균형 새끼니까. SSD 관련된 거 말하는 네, 그렇죠. SSD 관련된 걸 넣는 거죠. SSD용 전액 콘덴서를 넣는 거죠. 희한해. 그 말 아무리 해도 사람들이 네. 반응이 없다가 네. 이제들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실질적으로 실적에 기여를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네. 참 지금도 1분기에도 소폭 조금 들어가긴 했었어요. 아직 미미하니까.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점점. 이제 그러면서 하이엔드 전액 콘덴서가 기존의 일본 업체들이 다 잠식하던 시장이었다면 아무래도 국내의 가장 큰 자동차 회사, 가장 큰 반도체 회사가 다 일본 업체들 걸 많이 쓰고 있었죠, 대부분. 근데 이제 점점 국내 업체들한테 주문을 주는 거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가 그 과도기예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에는 이쪽 부분에서 많이 늘어날 거예요. 자동차도 늘어나겠지만 반도체 부분도 늘어날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뭐 통신 장비라든가 하이엔드 쪽에서 일본 업체들이 가져가던 것들이 국내 업체들이 이제 기술 개발도 많이 된 거죠. 써준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적에 대한 그림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멀티플 리레이팅 요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먼 미래는 모르지만 일단은 뭐 올해 실적 괜찮고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저평가된 기업이기 때문에 스터디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냥 전현자가 막 그때 10,000원 그럴 때는 정말 우리가 네. 여기서 뭐 이런 거 왜 안 오르는지 모르겠다 막 자식 있게 막 외치는데 네, 싸니까. 네. 지금도 싸긴 싼데 야, 네. 약간 13,000원 위로 오니까 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죠. 왜냐하면 네. 올해 연초 이후에 많이 올랐어요. 네, 주가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그런 거 가만히 주주라면 들고 가시는데 네. 신규로 들어가실 분들은 네. 이럴 때는 또 차트도 봐요. 네, 저 그렇죠. 차트로 한번 이렇게 두드려 맞았네. 그런 애들이 날좀 망가지나 봐 이럴 때 네. 느낌 받을 때 사시면 네, 보통 맞고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이 네. 좋은 주가에 올 때가 뭐냐. 당연히 윤조 맨날 어디 방송에서 그 얘기하는데 꼭 여기서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좋은 기업이. 네, 그럴 때 에이씨 하고서 사놓으시면 들어가 올라가더라. 네, 근데 지금은 다들 막 그 또 참여연자 얘기할 때 뭐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요즘은 또 막 참여연자가 어떤 회사고 막 서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네. 좀 많이 뭐 이게 저도 차트를 안 보거든요. 저는 그냥 차트를 거의 안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 기술적 분석 안 해요. 그런데 딱 하나 봐요. 급등했거나 급락했을 때 최근에 그치. 딱 그것만 봐요. 그냥 똑같아. 네. 그래서 농담처럼 어디 신중원 팀장이 리노공업 꽂혀가지고 뭐 나한테 막 모임 때도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네. 야 좀 오버하지 마라 그랬는데 네, 전략 쪽의 컨셉에 딱 맞죠 지금 리노가. 그치. 네. 야톤 다운하라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리노도 사실 엄청 올랐지. 많이 올랐죠. 네. 그래서 어떤 분도 그러던데 그냥 우리가 이번에 좀 그 얘기 안 했으면 야 이거 많이 왔다 하는 시점인데 야 이거 숫자가 잘 나오니까 네. 삼형도 약간 그럴 조짐이 보여. 네, 뭐 근데 이제 하나 숫자가 잘 단점이 나오고 있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네. 리노만큼의 확신은 없어 나는. 리노는 과거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레퍼런스를 많이 보여줬었고 그치.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았다 안 좋았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내가 자꾸 이제 네. 이리온 리서치에서 우리 이리 오너라고 지칭했으니까 그 네. 단어 잘 정한 것 같아. 저 이리 때보다는 이 때보다는. 근데 또 하나의 한번 숙제를 드리자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내가 했거든. 리노와 삼성전자에서 네. 그럼 회사 측에서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이거 네. 확신을 갖고 계속 늘려갔을 때 그렇잖아요. 이 둘의 그쵸. 네. 트랙을 잘 지져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삼형은 여전히 그런 부분이 약한 것 같아. 뭐 아무래도 그 메인 사업 자체가 수동적인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마진율과 그런 부분도 좀 다르긴 하고요, 사실은. 결국 기술적 경쟁력. 네. 기술을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들의 힘은 리노에서 느껴지는 거야. 그렇죠. 네. 왜냐면 비슷한 소켓 업체들의 비슷하다고 PO로 막 분류했을 때 난 다른 회사야를 강조했었고 네. 다른 회사인 걸 입증해 버렸고 입증해 버렸죠. 네. 참 그런 거 보니까 네. 주가는 뭐 다음 문제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삼연자 업데이트 해드린 거고 주주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회사들은 마음 편하거든. 이번 리포트 그냥 취지가 심플해요. 그 2분기 실적 추정 실적 상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추정했던 게 지금 보수적으로 돼 있다는 거 저는 알고 있었죠. 근데 뭐 그래도 현실적인 숫자를 좀 어느 정도 적어 놓자라는 식으로. 내가 항상 비교되는 게 우리 안진아 연구원 TP를 막 이만큼씩 올리는 스타일인데 우리 네. 정훈신 연구원 나랑 네. 10년 됐지만 네. 요만큼씩 용한씩 올려가잖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하면 최종 TP가 100이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주가가 30이라면 저는 TP를 40을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40이나 45를 내놓고 올라가면 그때 천천히 올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근데 이제 요즘 분위기들은 그런 것보다는 뭐 괴리율 이런 거 좋아하니까 뭐 이만큼 여력이 있대. 그게 사실 그거 여력은 어쩌면 애널리스트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그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제 커버리지 종목들이 잘 안 오르고 있어요. 네. 아니 네. 뭐 그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갑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말인데 하여튼 오늘 포품 업로드 하면서 이번 주도 중간중간에 좋은 자리 놓친 것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데 이것도 어제 놓쳤던 거여서 오늘 녹음했어요.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네. 함께 고민하시죠. 고민하시죠.